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의 급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4년 넘게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발견한 사실 한 가지도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테슬라의 이 높은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면서 항상 해왔던 생각이 있겠죠. 조정이 100% 반드시 올 것이다. 자, 근데 그 조정이 언제 올 것이며 어떤 형태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이제 8%가 넘어가는 그 조정을 보면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말 멋진 타이밍의 조정이 한번 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로 이 조정이 오게 되는, 큰 하락이 오게 되는 경우,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매크로 환경이 이제 무너졌을 때, 뭔가 악재가 발생했었을 때, 아니면은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이나 회사 자체의 어떤 좀 중장기적인 악재가 들려왔었을 때 큰 폭의 하락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시나리오가 어제 벌어졌다고 보여져요. 근데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가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단순하게 저는 추측했었을 때, 0.25%의 금리 인하가 동결이 됐구나. 0.25%의 그 하락, 금리 인하가 없이. 그러지 않고서야 3.6%가 넘어가는 나스닥 지수의 폭락에 가까운 지수 하락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0.25%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아마 이것이 하락을 불러왔었을 수도 있는데, 내년도에 3번의 금리 인하가 2번으로 줄어들었다. 되게 매파적으로 나왔다는 그 이유로 이제 3.6%가 넘어가는 금리 인하가 있었다고 그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이제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이기는 합니다만은 3.6%의 폭락에 가까운 지수 하락을 불러올 만큼의 그런 악재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경기 침체를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가 금리 인하인데, 그 금리 인하도 천천히 이루어지겠다.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런 열매를 급진적이진 않겠지만은 조금 길게 누릴 수 있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경기 침체가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을 또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아마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결과가 나왔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어제의 3.6%에 다다른 나스닥 지수의 하락은 피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미 시장은, 특히 뭐 기관이나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분들이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뉴스의 팔아라의 그런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한번 조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아마 결심을 이미 금리 인하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조정이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 입장에서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슬라의 악재가 만들어낸 급락이 아닙니다. 매크로적인 환경에 단순하게 그 매크로적인 환경조차도 악재가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단순하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은 털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나중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 결정, 그리고 내년에 2번 정도의 금리 인하의 예측이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고 안정감 있게 골디락스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구나를 알게 된 그런 첫 스타트가 되었다고 아마 회고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조정은 저는 매우 바람직했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매크로적인 악재도 아니었고 테슬라의 악재도 아니었다. 단순하게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500달러를 넘어가서 나오는 조정보다는 500달러에 근접해서 한 번은 이제 500달러로 가기 전에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428달러까지 애프터마켓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신났어요. 물론 현금 여력이 지금 없어서 모아가기는 좀 힘들지만은 다른 자산을 매도를 해가지고 테슬라에 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었구나. 그래서 구글을 매도를 해가지고 그냥 테슬라에 428달러 할 때 넣어보니까 일어나자마자 보니까 428달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순간 왔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와이프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제 그대로 이제 바라만 봤는데 결국은 440달러를 넘어가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는 그 역시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매수를 신규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다양한 유형의 투자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분들이 테슬라가 앞으로 그러면은 300달러도 무너지고 지금에 있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할 것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건전한 조정이고 500달러를 한번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자, 근데 주가가 그만큼 낮아졌어. 자, 그렇다면 나는 이 시점에서는 언제가 되었건 들어가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난 들어가고 싶은데 하는 그 눈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올라갈 건데 내가 얼마만큼 더 이 수익의 열매를 얻어가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지금 눈치 게임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눈치 게임이 이게 지금 언제 또 500달러 될지 모르고 언제 또 호재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이게 불안한데 하면서 지금이라도 그냥 매수를 해야 되겠다. 더 떨어지는 각오를 하고 이미 4, 50달러가 떨어졌으니까 정말 한 7, 8만 원 더 싸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마 428달러 때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1%가 넘게 2%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다시 거의 0.7%인가요? 지금 플러스를 해서 443달러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내만의 날이 있죠. 그래서 얼마나 큰 하락이 또 있을지, 얼마나 큰 변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하락을 하면은 저는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매수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4년 넘게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그 저항 라인이라든지, 지지 라인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220달러, 180달러, 340달러, 270달러, 240달러. 정말 많은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다고 하는 그 구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4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일반적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100단위, 그 다음에 50단위, 그 다음에 500단위, 그런 숫자가 있잖아요. 좀 의미 있는 숫자들. 그런 숫자들이 오면은,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동요를 한다거나, 조금 수익을 실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숫자를. 예를 들면은, 100달러, 150달러, 200달러, 250달러, 300달러. 그런 이제 50단위, 100단위의 주가가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22년 12월 21일이었나요? 테슬라 주가가 101달러로 이제 곤두박질 치는 그 과정에 있었을 때 제가 150달러에 500주를 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물론 테슬라 PER이 그 당시에 50도 이제 안 되는 40대에 머무르고 있었던 점, 그리고 제가 했었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원칙들을 바탕에 두고, 그리고 가장 컸던 이유가 150달러니까 150, 그러니까 50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서 더 내려가진 않고 올릴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150달러에 얼마 머무르지도 않고 148달러로 가더니만 130, 120달러까지 바로 내려갔었거든요. 이러한 케이스가 테슬라 투자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달러였기 때문에 이게 큰 저항일 거야.
이거를 뚫기가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300달러도 피 터지는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300달러에 30초도 머물지 않고 바로 튕겨져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180달러, 220달러, 210달러 엄청난 저항 라인이었죠. 근데 거기도 물론 200달러는 조금 예외일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대부분의 테슬라의 주가가 형성되었던 그 주가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50단위나 100단위에서의 생각보다 저항과 지지 라인들은 없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부분들을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180달러가 엄청난 저항 구간이었죠. 170달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200달러가 넘어갔었을 때도 200달러도 또 210달러나 190달러보다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200달러를 쉽게 왔다 갔다 했었었고, 230달러가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달러 때에도 250달러가 강력한 지지 저항이 아니었어요. 240달러. 그리고 260달러도 매우 강한 270달러. 그리고 300달러 때도 340달러와 360달러가 엄청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했지 350은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 대부분 강한 지지와 저항 라인이 있었지 딱 들어맞는, 딱 떨어지는 숫자에서는 저항과 지지 라인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 이 부분 아마 투자를 하실 때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500달러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500달러에서 뭐 500, 499, 501, 502 그렇게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480 조금 중후반대로 가니까 거기서부터 저항과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500달러 도전할 때 이번에 480달러대가 저항 라인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4년 넘게 테슬라의 호가창을 수백 번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조정을 끝내고 상승의 어떤 그런 신호를 보일 때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좀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하락장 저는 이번에 이제 있었던 이제 좀 급락 이 조정은 우리가 테슬라를 모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